나는 전쟁터에서 도망쳤다. 총성과 비명이 일상이던 나라에서. 그리고 나는 지금 서울의 한옥마루에 앉아 유자차 한 잔을 마시고 있다. 잠깐, 당신도 한국이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했나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레한드로 벨라입니다. 저는 콜롬비아 출신이에요. 그곳은 색깔도 음악도 그리고 소리도 가득한 나라예요. 버스는 시끄럽고 사람들도 시끄럽고 뭐든지 다 시끄러웠죠. 심지어 공기마저도 시끄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단순히 시끄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위험하기도 했어요. 저는 원래 사진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생일이나 귀여운 아기 사진을 찍는 그런 사진작가는 아니었어요. 제가 찍던 건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전쟁, 범죄, 그리고 두려움 같은 것들이요. 제 일이란 진실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진실은 참혹했죠. 매일 아침 저는 똑같은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개들이 짖고 가끔은 총소리까지 들렸어요. 네, 진짜 총소리요. 그리고 매일 밤 눈을 감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였어요. 내일 아침 나는 눈을 뜰 수 있을까? 제가 살던 세상은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없었어요. 길을 걸을 때면 항상 뒤를 돌아봐야 했고 문은 3번 잠가야 마음이 놓였죠. 아이들조차도 위험한 상황이 오면 조용히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카메라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렌즈 너머로 봐야 했던 것들 때문이었죠. 한 번은 불타고 있는 건물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한 여성이 길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는데 손은 떨리고 얼굴엔 재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그 여성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진은 왜 찍으세요? 도와줄 순 없나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메라만 바라봤어요. 다시는 그걸 들고 싶지 않았어요. 카메라에는 고통이 담겨 있었고 저 역시 그 고통을 안고 있었죠. 저는 다른 걸 원했어요. 더 이상의 소음도, 더 이상의 두려움도 아니고 저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이렇게 쳐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나라는 어디일까? 작은 섬나라나 눈 덮인 마을 같은 곳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한 나라의 이름이 눈에 띄더라고요. 한국. 저는 웃었어요. 정말로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이라고? K-팝에다 예능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나라잖아. 머릿속에 번쩍이는 조명, 시끄러운 음악, 춤추는 스타들, 소리 지르는 팬들만 떠올랐어요. 그게 평화로울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도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더라고요. 혹시 네가 아는 거랑 다를지도 몰라. 그래서 한 영상을 클릭했어요. K-팝 영상이 아니었어요. 작은 한국 시골 마을을 담은 느린 영상이었죠. 배경에는 산이 있고 안개가 들판 위로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나무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아무도 서두르지 않고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음악도 없고 드라마도 없고 그냥 평화만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이 스르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필요했어요. 저는 조용함이 필요했어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미친 듯이 한 가지를 저질렀습니다. 비행기 표를 샀어요. 그냥 그렇게요. 제가 뭘 찾게 될지 몰랐고 한국어도 전혀 몰랐고 계획도 없었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은 희망이란 게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 되기도 하잖아요. 제가 한국 서울에 도착한 날은 차갑고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맑고 신선한 공기가 훅 들어왔어요. 너무 깨끗해서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재킷 지퍼를 올리고 천천히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항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어요. 아무도 밀치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안내 방송조차도 속삭이듯이 들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저는 이런 공항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살던 곳에선 뭐든 빠르고 시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여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캐리어를 끌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더라고요. 거리도 넓고 깨끗했어요. 차들은 신호를 조용히 기다리고 사람들은 일렬로 차분히 걷고 있었어요. 책가방을 맨 아이들이 웃으면서 깡총깡총 학교로 향하고 있었고요. 사이렌도 없고 고함치는 소리도 없고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이게 진짜라고? 계속 걸어가는데 제 발소리가 바닥에 살짝 닿을 때 나는 그 사각사각 소리가 그 순간 제일 크게 들렸어요.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건물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유리와 철로 된 건물 대신 조용한 집들이 보였고 나무문과 곡선 지붕이 있는 전통적인 구조였어요. 그리고 그때 그녀를 봤습니다. 머리가 은빛으로 빛나는 따뜻한 미소를 가진 할머니 한 분이 집 앞에 서 계셨어요. 주름진 손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단단하고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저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부드러운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Welcome to our 한옥. 우리 한옥에 오신 걸 환영해요. 한옥? 제가 따라 말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따뜻한 나무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소파도 텔레비전도 없고 그냥 방석과 작은 탁자만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종이로 된 창이 있었고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오면서 바닥에 고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찻잔을 건네주셨어요. 유자차예요? 라고 하셨어요. 차는 황금빛이었고 한 모금 마셔보니 달콤하면서도 상큼했고 꿀이 살짝 들어간 듯 가슴속이 따뜻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소란도 없고 서두름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저 고요한 뿐이었죠. 저는 바닥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평화라는 걸까? 오랫동안 저는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고 진실을 좇으며 카메라를 방패 삼아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선 도망칠 대상도 없고 방패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 하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정말 그런 평화가 존재할 거라고는 쉽게 믿기 힘들었죠. 아마 여기가 특별한 곳일지도 몰라. 어쩌면 진짜 혼란은 저 너머 어딘가에 숨어있는 걸지도 몰라.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봐왔거든요. 평화를 쉽게 믿기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유자차를 한 모금씩 마시며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앉아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혹시 이게 진짜 첫걸음 아닐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살짝. 왜냐하면 정말 어쩌면 저는 지금 제대로 된 곳에 도착했을지도 모르니까요. 한국에 도착하고 며칠 뒤 저는 작은 게스트하우스 방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히터는 조용히 윙윙 소리를 냈고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죠. 모든 게 평온하고 조용했어요. 그냥 또 하나의 평화로운 저녁이었죠.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켰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화면에 빨간 글씨가 큼직하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대통령 탄핵. 대규모 정치 위기. 저는 바로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뭐라고요? 눈을 떼지 못한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뉴스 앵커들이 빠르게 말을 쏟아내고 있었고 군중 사진, 정부 청사, 정치인들의 모습이 번쩍번쩍 지나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잖아. 떠나야겠어. 콜롬비아에서 정치 문제가 터지면 모든 게 엉망이 됐거든요. 시위는 싸움으로 번지고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고 가게들은 문을 닫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무서웠고 시끄러웠고 무척 위험했죠. 그래서 저는 늘 그랬듯이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문제가 생길 거라면 준비는 하고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죠. 외투를 입고 문을 나섰습니다. 어딘가에서 사이렌 소리나 고함 소리가 들릴 거라 예상했어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불도 없었고 깨진 유리창도 없었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대신 저 멀리서 은은한 불빛이 보였어요. 궁금해진 저는 그 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조용한 동네를 지나 거리 끝까지 갔고 도심 한가운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입을 벌렸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촛불 하나씩을 들고요. 거리는 따뜻하고 흔들리는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어떤 이들은 손팻말을 들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서 있었어요. 누구도 밀치지 않았고 누구도 소리 지르지 않았고 그 누구도 물건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치 고요한 빛의 바다 같았어요. 저는 그런 시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이런 시위도 있는 거야? 저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들어 한 장을 찍었습니다. 찰칵. 촛불은 별빛처럼 반짝였고 사람들의 얼굴은 차분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주었어요. 제가 찍은 사진 중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었어요. 빛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이었죠. 그들은 분노했지만 증오하지 않았고 속상했지만 친절했어요. 변화를 원했지만 평화를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부수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함께 서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리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간식을 나눠주었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꼭 안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희망. 이런 강인함은 처음이었어요. 제 나라에선 시위는 곧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선 하나됨이었어요. 이건 다르다. 제가 속삭였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저는 이방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이곳에 속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촛불 시위가 끝난 뒤 저는 알게 됐어요. 아직 떠날 수 없다는 걸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짐을 챙겨 조용한 동네, 인사동이라는 곳에 있는 작은 한옥으로 이사했어요. 뭔가 특별한 집은 아니었어요. 단층의 곡선 지붕, 나무문, 자갈과 식물이 있는 작은 마당이 전부였죠. 그런데 그 집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집처럼요. 아침이면 따뜻한 온돌 바닥에 앉아서 유자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공기에서는 소나무와 갓 지은 밤 냄새가 섞여 있었고요. 들리는 소리라고는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 나무 풍경 소리, 그리고 슬리퍼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뿐이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심장이 조용했어요. 어느 날 현관 앞을 쓸고 있는데 한 어르신이 지나가시다 저에게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분 아니시죠? 한국식 억양이 섞인 영어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저는 콜롬비아에서 왔어요. 그분은 웃으시면서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는 최 씨입니다. 우리 가족은 저 골목 끝 한옥에 살고 있어요. 언제 저녁 먹으러 오세요?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갔어요. 그 주말 맛있는 냄새를 따라 최 씨 댁에 갔습니다. 부엌에 계시던 사모님께서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는데 앞치마엔 고춧가루가 살짝 묻어 있었어요. 지금 김장하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치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만들어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사모님은 제게 장갑 한 켤레와 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건네주셨어요. 우리는 마늘, 생강, 액젓, 그리고 아주 많은 고춧가루를 넣고 섞기 시작했죠. 조금 지저분했고 맵기도 했지만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이 둘이 깔깔 웃으면서 한국식으로 바닥에 앉는 법을 알려줬어요. 다리는 옆으로 가지런히 접어야 한다고요. 저도 따라 해봤는데 5분 만에 다리가 저려버렸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 후에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주름진 얼굴엔 부드럽고 조용한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말씀도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셨죠. 그날 밤 할머니는 호랑이와 똑똑한 소녀가 나오는 오래된 한국 전래동화를 들려주셨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두가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에선요, 최 씨 아저씨가 따뜻한 차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조용한 강함을 믿어요. 그리고 제 눈을 바라보시며 덧붙이셨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강해질 수 있어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남았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사랑채라는 특별한 공간을 보여주셨어요. 손님을 위한 아늑한 방이었죠. 바닥엔 폭신한 요가 깔려 있었고 나무 책상과 따뜻한 빛을 내는 종이 램프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거기서 묵게 됐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귀와 위로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이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저 평화로웠어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매일 저는 카메라를 목에 걸고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을 찾지 않았어요. 위험이나 슬픔이 가득한 이야기를 쫓지도 않았고요. 제가 찾고 있던 건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조용한 무언가. 진짜 무언가.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발견했어요. 찰칵. 노란 모자를 쓴 할머니가 빨간 양산 아래에서 작은 화분들을 팔고 계셨어요. 찰칵. 무릎을 꿇고 여동생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꼬마 남자아이. 그 여동생은 오빠를 영웅처럼 바라보며 해맑게 웃었어요. 찰칵. 도시버스가 멈춰 서고 말끔한 제복을 입은 기사님이 차에서 내리는 승객들에게 하나하나 정중히 인사를 하셨어요. 찰칵. 한옥 카페 안 곱게 한복을 입은 두 할머니가 작은 찻잔을 앞에 두고 웃고 계셨어요. 한 분은 웃으면서 손으로 입을 가리셨고 다른 분은 그냥 시원하게 웃으셨고요. 그때부터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은 조용해서 비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조용해도 스스로를 보여줄 줄 아는 도시였죠.
도시는 부드럽게 숨쉬었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으며 진심을 담아 살아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가장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가게 주인이 저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고 낯선 사람이 시각장애인 어르신을 도와 길을 건너고 고등학생이 떨어진 낙엽 하나를 주워 벤치 위에 올려놓는 모습. 마치 그 낙엽조차 소중하다는 듯이요. 콜롬비아에선 저는 평화를 애써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평화가 저를 먼저 찾아와 줬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자꾸만 저를 찾아와 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새로 사귄 한국 친구들을 한옥에 초대했어요. 최씨 아저씨는 차를 들고 오셨고 아이들은 간식을 가져왔고 할머니는 두툼한 분홍 양말을 신고 함께 오셨어요. 저는 요즘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새로운 컬렉션이었죠. 모두 천천히 사진을 넘기면서 웃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분 시장 근처에서 꽃 파시는 분이잖아요. 어머 여기. 이거 우리 옛날 학교네. 이 아주머니는 이 동네 유명해요. 국수가 정말 맛있거든요. 그러다 최씨 아저씨가 고개를 들며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우리보다 더 잘 보네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예전엔 못 봤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창호지를 통과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작은 찻잔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으며 방 안엔 나무와 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제가 너무 빨리 판단했더라고요. 고백했어요. 처음에 한국을 떠올렸을 땐 반짝이는 조명, 시끄러운 음악, 이상한 예능만 생각났어요. 그냥 떠들썩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안의 마음을 봐요. 모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할머니께서 살며시 웃으며 제 잔에 차를 한 번 더 따라주셨어요. 창밖으로는 바람이 대나무 사이로 조용히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 카메라가 변한 게 아니라 제 눈이 변한 거였어요.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웠던 2년이요. 저는 여전히 인사동에 있는 그 작은 한옥에 살고 있어요. 곡선 지붕과 나무문, 그리고 봄이면 꽃이 피는 작은 마당이 있는 그 집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땐 그냥 잠깐 머물다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곳을 떠나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종이창을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과 새소리에 눈을 뜨고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온돌 바닥에 앉아 고요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사이렌도 없고 고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그저 평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엔 손님용 방으로 쓰던 사랑채는 지금 작은 사진 갤러리로 바뀌었어요. 거창한 공간은 아니에요. 액자 몇 개,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늘 차를 끓일 수 있는 주전자 하나. 사람들은 조용히 한두 명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죠. 공원에서 비누방울을 쫓는 소녀, 이쑤시개를 입에 문 채 자전거를 고치는 할아버지, 빨간 연등 아래를 걷는 스님들, 강가에서 딸의 머리를 빗겨주는 엄마. 아주 평범한 순간들. 작은 아름다움. 조용하지만 단단한 힘. 어떤 분들은 마음에 짐을 안고 오세요. 그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지쳐있고 길을 잃은 듯하고 어딘가 두려워하는 눈빛이요. 예전에 저처럼요. 그럴 땐 말은 많이 하지 않아요. 그저 따뜻한 차를 따라드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 앉으세요. 숨 좀 돌리세요. 이 나라가요, 다시 조용히 머무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천천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분은 웃고 어떤 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다들 머물러 주세요. 사진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요. 저는 여전히 서울 거리를 카메라와 함께 걷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을 찍지 않아요. 이젠 평화를 찍습니다. 가장 작은 곳에서 그걸 발견하곤 하죠. 서점에서 낮잠 자는 고양이, 이어폰을 나눠 끼고 음악 듣는 두 청소년, 새벽 어스름에 라면을 먹는 강가의 낚시꾼들.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봐요. 왜 하필 한국이에요? 그럼 저는 미소 지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났거든요. 소음에서 도망치고 고통을 쫓으며 카메라 뒤에 숨던 사람이요. 그리고 모든 게 바뀌었던 순간도 기억나요. 처음 마셨던 유자차, 그 촛불 시위, 최씨 아저씨의 조용한 한마디, 그리고 한옥 지붕에 빗방울이 떨어지던 그 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하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한국은요, 제가 처음으로 침묵을 들었을 때 무섭지 않았던 곳이에요. 한국은 단순히 저에게 평화를 준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줬죠. 진짜 집을 줬어요.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